다음 이제 1억으로 갑니다. 1억 집중! 근데 이거 대출이 아니고 공짜로 주는 지원 그쵸, 사업이죠? 지원금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상환하셔야 되는 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매출 제한이 없어요. 이제 70만 영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한쪽 이면에는 우리 소상공인도 나도 쉽게 받게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그쵸. 막 나왔단 말이야. 한편으로 또 그 댓글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오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 오늘은 소상공인 특집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네. 예. 소상공인 특집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사업들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실 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 시각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합격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그래서 소상공인인데 그동안 정부 사업 얘기하면 너무 나랑 동떨어져서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분들 다 보세요. 지금부터 같이 제가 사업 공고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인데 아하. 사실 제가 이 사업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 근데 뭐 지원금이 크진 않아요. 한 30만 원 정도. 이거는 정말 입문자. 나는 지원 사업 한 번도 안 해봤고 정말 그냥 맛보기로 한번 냈을 때 내가 그냥 해당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뭐 그냥 음식으로 말하면 에피타이저 정도고. 에피타이저도 안 되는 식전물 느낌으로 아, 식전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빠르게 지원하시면 제일 좋죠. 우리 구독자들만 요 네. 식전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보면은 매출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들이 좀 특징이 재밌는 게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이 되려고 한 사람도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여기 생계형인가 봐. 그쵸, 여기는 생계형. 네, 근데 생계형 창업들 지원해주는 특징들은 보통은 지원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도 제가 짧게 한번 휘리릭 살펴보고 좀 더 지원 금액이 큰 거, 7천만 원, 1억까지도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업부터 보면은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신속 지급이라고 해서 2월 17일 날 모집이에요. 그때 맞춰서 영상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 바로 지금 빨리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타고 있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런 이제 플랫폼들 이용하셔가지고 배달비 내역이 이제 사전 확보가 돼서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까지만 정말 영세한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출 잘 나오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사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두 번째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이에요. 근데 로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지역 창업. 그래서 올해 창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과의 얼마나 연계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좀 이거는 많이 지원을 해보셨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얼마죠? 같은 난 경우에는 얼마가 중요해? 7천만 원. 이야, 7천만 원. 7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현물로 증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인건비로 증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럼 돈 다 받는 거지. 내가 돈을 어디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 필요한 좋아. 인건비로 그냥 증빙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증빙을 하시면은 어차피 나 인건비 내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매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다 쓰실 수 있느냐, 이 돈을 7천만 원을 뭐 월세 내시거나 이럴 때 쓰시면 안 돼요. 내 개인 자금으로 막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은 내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인건비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있고 제품 개발 개발에도 쓰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임차비. 근데 이 임차라는 게 우리 사업장의 월세는 괜찮은데 내 집의 월세는 안 돼요. 누가 그런 연병할 놈이 있겠냐. 그건 아니지. 근데 있다고 종종? 네. 가끔 뉴스 보시면은 이렇게 잡혀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이 잘 되게끔 쓰라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알아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내 사업을 위해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2월 27일까지 4시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서류부터 발급을 하세요. 가끔 대표님들이 어떤 경우 왔냐면은 나 이 사업 지원해야지 하면서 사업 계획서 쓰시는데 시간 다 쓰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이 소상공인 확인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거는 내가 정부로부터 소상공인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라는 거를 이제 인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던가 직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부에서 체크한 다음에 당신은 소상공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먼저 발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니까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국세, 지방세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사업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금액이 커지면은 사업 계획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지역성이라는 키워드예요.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과에 얼마나 연계가 됐고 지역에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라라브레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더 새로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를 적극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다 뻥튀기 하잖아, 근데. 근데 여기서 뻥튀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기억하셔야 될 게 사업 계획서잖아요. 가끔 대표님들이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 혼자 자영업 하는데 혼자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자리 창출 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매출로 보실 필요는 없다. 포부가 커야 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내가 영원히 나는 혼자서 1인 사업자 이게 아니잖아요. 포부를 크게 갖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뻥튀기잖아. 무서웠어. 어떡해. 나 지금 그래 집에 이 못 들어가고 친절한 있는데. 말투로 얘기하고서 내 지금 계속 지금 약간 금쪽이 아니에요? 옷도 노란 색깔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금쪽이에요? 자, 그래서 네. 뻥튀기가 아니고 포부, 비전을 펼쳐. 비전. 네, 비전입니다. 여러분, 뻥튀기가 아니라 비전. 아니, 엊그저께 뻥튀기 과자를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알았어.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얼마나 내가 성장할 건지 미래에 이게 되게 중요한 그거네. 거예요. 정부에서 자꾸 지원금을 주고 더 사업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자리 더 많이 창출하고 더 매출 많이 내서 나중에 세금 많이 내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작게 계획을 짜시면은 선정되기 어렵죠. 근데 이거 대출이 아니고 공짜로 주는 지원 그쵸, 사업이죠? 지원금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상환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 공고 보시면은 기관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실제로 정부에서 뭐야, 아예 이거? 얘기를 해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 합격 사업계획서의 샘플 같은 느낌으로 이걸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어묵을 판매한다 했을 때 나는 어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면 오뎅이라고 해야 되냐면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 오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쓰냐면은 제주의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어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그냥 이런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담은 한식 다가와 감각적인 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아이템명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 자체는 지역성을 얼마나 좀 녹이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원재료를 기반으로 뭔가 만든다거나 지역의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지역의 특산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실 때 조금 더 그걸 강하게 강조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지역색 별로 안 쓰고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죠?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그걸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전혀 안 하는데 언젠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업 계획서 내시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데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쌀을 갖고 하던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여기까지 한번 해봤다. 이것도 사업 계획서 넣어주시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은 2025년 7월까지는 여기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2025년 12월까지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번 뭐 패키지화 시켜본다거나 뭐 온라인 판매까지 해보겠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순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제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1억으로 갑니다. 1억 집중!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 소상공인 강하다라는 말에서 좀 느낌이 오시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면은 탕후루가 유행해서 나도 탕후루 차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호로 이렇게 맞아.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좀 더 내가 시장의 문제를 포착한 거예요. 지금 다 탕후루 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 상권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문제가 있고 고객들은 이런 걸 원하니까 여기서 이런 서비스 또는 이런 제품을 해보면 좋겠다
있다라고 좀 시장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킬링 제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쵸? 이런 거네.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창업이고 사업의 과정이기 그럼.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다시 찾아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강하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1번 매출 120억, 2번 일자리 10명 이상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이 있니?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요.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그러니까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궁금한 게 A는 뭐 연매출 1억밖에 안 했어. 근데 B는 연매출을 한 100억 정도 했어. 그러면 똑같은 사업계획서 쓰면 B 얘 매출 많은데 얘한테 더 밀어줘? 너무 좋은 질문. 금쪽에 달라졌어. 놀랍게도 100억이라고 해서 높이지가 않아요.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선정되는 좋아. 게 아니에요. 좋아, 왜냐하면 이게 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오케이, 미래의 오케이. 매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면 선정이 돼요. 지금 현재 매출이 중요한 게 좋았어.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 27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1억까지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 어디 쓸 수 있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사업 조금 특이한 거는 매장 모델링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거 진짜? 되게 원하시거든요. 인테리어. 와, 인테리어 이것도 지원을 해줘? 네, 인테리어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뭐 이외에도 나는 마케팅 하고 싶어요. 그럼 마케팅에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임차비 이런 걸로도 쓰실 수 있고 이거- 재료 구입비에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우리 사장님들한테 유용한 그쵸. 오늘 그래서 제가 수상공인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모든 정부 사업들이 매장 모델링에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지원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금을 여기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 냅킨 AI라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 미안해 기억 안 나나. 뭔데? 나 오늘 금쪽이잖아. 뭔데? 네, 냅킨 A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냅킨 AI 쓰시면은 모델도 이렇게 도식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식화해서 이거를 그림과 사진, 사업을 소개하는 도형들이 들어가요. 표도 들어가요. 하나만 더 궁금해졌어. 그러면 요즘 챗GPT 많이 돌리잖아. 어떻게 하면 응용을 하면 좋아? 챗GPT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뭐 사업 내용, 라이프 스타일, 주요 성과, 향후 사업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작성해달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초안을 완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그걸 이제 내 거화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걸려요. 이게 유사도 표절 유사도 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초안으로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다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월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1, 2월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올해 이제 예정된 사업이 429개 하루에 하나 이상 1.16개의 사업이 나오는 꼴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사업 계획서 잘 작성해 두시면 그거를 제발 하나만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 사업에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지역 사업에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 중앙부처 사업에도 지원하시고 여러 군데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중복으로. 이게 중복 지원이 되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중복 지원이 됩니다. 안 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시고 선정되시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딱 하나만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 사업들 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을 하나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매출을 올리는 전략보다 이렇게 비용 아끼는 거 이런 지금 전략적인 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절실한 맞아요. 시기예요. 근데 제가 또 마케팅을 정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잘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네.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다 돕는 거라면 네.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